지금 이 지표 RSI 상대 강도 지수 보이시나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로 그 지표입니다. 차트 매매를 하는 분이라면 이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전 세계 트레이더 99%가 지금 이 RSI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RSI가 과매도 30 이하에 진입하면 매수, RSI가 과매수 70 이상에 진입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반적인 매매법을 접하고 매매를 반복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결국 깡통이 될 거예요. 모두가 아는 이 정석, 실제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석이 추세가 강하게 유지될 때는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RSI 30 아래에서 매수를 했는데 캔들 가격은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는 경험 해보셨죠? 오늘 저는 99%의 트레이더를 실패하게 만드는 RSI 치명적인 결함점인 뭔지 샅샅이 파헤칠 예정인데요. 정말 극소수만 아는 RSI 진짜 비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차트와 함께 정확히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RSI를 보는 시점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차트광입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딩 할 때 RSI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타점을 많이 잡을 텐데 실제로는 승률과 수익률이 좋으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와 RSI 지표를 활용해서 실제 매매에서 수익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정확한 매매법을 알려드릴게요. RSI인 상대 강도 지수는 트레이더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격 움직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표시되고요. 현재 추세의 상대적인 강도와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인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14일 기간의 RSI가 가장 널리 사용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잠시 RSI 지표의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직접 계산해서 쓰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계산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표가 왜 움직이는지, 그 숨은 의미와 정확한 접근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SI 계산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RSI는 1 플러스 RS 분의 100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RS는 뭘까요? N일간의 평균 상승폭을 N일간의 평균 하락폭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RSI는 가격이 오르는 힘과 내리는 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라는 거예요. 즉, 지금 가격 움직임의 힘의 균형을 0부터 100까지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왜 다들 RSI를 쓰면서 돈을 잃을까요? 바로 RSI인 하나의 지표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그것도 얕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니까 무조건 매도. 가장 큰 첫 번째 실수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고 매매하면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공중분할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데요. 바로 강한 추세장에서 RSI로 확신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진짜 강력한 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RSI가 70선을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80, 90? 그냥 70선 위에서 죄를 놉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며 이제 떨어지겠지 라면서 믿음이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순간 가격은 더 세지고 더 빠르게 미친 듯이 쏘아 올립니다. 결국 RSI가 신호를 준 이 부분들은 과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그냥 지금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폭주 구간이다 라는 경고였던 것 뿐이었던 거죠. 반대 상황도 똑같습니다. 하락장이 한번 제대로 미쳐버리면 RSI가 30 기준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20 밑으로 박히고 바닥을 뚫어버려도 캔들 가격은 하락을 멈출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바닥이네 하면서 롱 버튼을 누르면 틀립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수익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익절 못하고 손실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음날 차트를 보면 깨닫죠. 아,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그냥 어깨 혹은 배꼽쯤이었구나 라는 걸요.
이런 걸 보면 RSI가 낮았던 이유는 결국 매수 기회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너를 씹어 삼키는 중이다 라는 명확한 하락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RSI는 시장의 상태를 알려줄 뿐 매매 신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차트처럼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70 위에서 머물며 여러분들의 매도 포지션을 손절시킬 거예요. 추세가 강하게 유지될 때는 RSI의 70-30 공식은 잠시 잊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RSI 기간인 14를 건드리면 결과가 확 바뀝니다. RSI 기간을 단기 추세에 맞게 7로 설정하면 움직임이 빨라져 가짜 신호가 대량으로 발생되어 헷갈리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장기 추세에 맞게 30으로 설정하면 움직임이 느려져서 매매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장이 강한 추세일 때는 과매수 과매도 기준선 자체가 바뀝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선 70이 아니라 80 이상이 진짜 과열이고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30이 아니라 20 이하가 진짜 과매도예요. 그러니 절대로 70선 30선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RSI를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 승률을 높여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추세 확인에 있습니다. RSI를 단순히 반전 지표로만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RSI를 추세 지표로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더들이 70선, 30선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는 선, 바로 RSI 50 기준선입니다. RSI 50 기준선은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이 팽팽한 균형선이죠. RSI 선이 50선 위에 있다면 시장의 힘이 매수 우위로 기울었다는 뜻으로 읽고 상승 추세로 판단하세요. 반면 RSI 선이 50 기준선 아래에 있다면 시장의 힘이 매도 우위로 기울였다는 뜻으로 하락 추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0선 근처에서 선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헷갈리죠. 여기서 알려드릴 꿀팁은 그 위험한 횡보 구간을 피하기 위해 60선과 40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0선 위는 모멘텀이 폭발하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 이럴 땐 숏 잡지 말라는 신호고 40선 아래는 하락 모멘텀이 강력한 하락 추세니까 이럴 땐 롱 잡지 말라는 신호겠죠. 60선과 40선 사이의 구간은 위험한 횡보 구간이니까 이건 방향성이 불분명하니 매매를 자제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RSI의 3개의 기준선 50선, 60선, 40선으로 시장의 상태를 3단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추세의 강도가 어떻게 되며 추세의 순응에서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RSI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선행성 지표라는 거예요. RSI는 종종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걸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은 바로 단기 추세 전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차트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개의 추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캔들 차트에서 가격의 저점들을 연결해서 그린 가격 추세선입니다. 이 선은 현재 상승 추세의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그 아래 RSI 지표 자체에 그려진 RSI 추세선입니다. 보세요. 가격은 추세선 아래에 있는데 RSI 선이 RSI 추세선 아래로 먼저 내려갑니다. 이처럼 RSI 추세선 돌파가 캔들 가격 추세선 돌파보다 선행함으로써 가격 하락 판전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원리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면 바로 실전 트레이딩에서 승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6가지 RSI 핵심 매매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과매도 과매수 매매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RSI 70선 30선 하나만 믿고 매매하면 계좌는 바로 박살난다라고 말했었죠. 왜냐하면 RSI 지표 하나로 추세 반전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SI 과매수와 과매도를 활용한 매매 전략은 다른 지표와 결합해서 활용해야 유용합니다. 이를 위해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함께 결합해 활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매매 타점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 캔들 차트에 14의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먼저 이전 저점 부근에 지지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RSI가 30선 과매도 구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가격이 지지선 근처에 도달하는 순간 양봉 캔들이 등장하면서 반등의 신호를 줍니다.
이때 RSI가 30선을 먼저 상향 돌파하고 그 다음 캔들이 14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돌파하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롱인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손절은 무조건 이전 저점 아래, 익절은 편하게 손절폭 2배 이상으로 설정해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반대로 숏 매도 포지션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우선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지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다시 반등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지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에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 구간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RSI를 보면 이미 과매수 영역인 70 이상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70선을 다시 하향 돌파한 후에 캔들 가격도 14일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매도 포지션 진입 타점입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 위로, 익절은 전과 같이 손절폭 대비 2대1로 익절하여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두 번째 실전 매매 전략은 바로 50 기준선 매매 전략입니다. 사실 고수익 트레이더들이 70선과 30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50 기준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기준선 돌파 전략과 눌림목 전략입니다. 먼저 기준선 돌파 전략부터 볼게요. 많은 트레이딩 고수들은 RSI가 50선을 강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면 그건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확실한 신호고요. 반대로 50선 아래로 무너뜨리면 그건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략은 정말 단순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와 이게 이렇게 잘 먹히는구나 싶은 순간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RSI가 계속 50 아래에서 기어다니듯 움직이다가 갑자기 50 기준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는 순간 이건 시장이 이제 매수 세력이 힘을 잡았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반대로 RSI가 50 위에서 여유롭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50선 아래로 깨버린다? 그건 매도 쪽 힘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숏 매도 포지션 진입이 정답이죠. 기준선 돌파 전략의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RSI가 50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 한순간에 시장의 방향이 갈린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선 돌파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롱 매수 포지션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보면 RSI가 50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절대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기준선을 상승 돌파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롱인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전 저점 부근에 두고 익절은 손절 대비 약 2배 정도의 목표값으로 설정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준선 돌파 전략, 숏 매도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RSI가 50 기준선 위쪽에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기다립니다. 먼저 시장이 꺾일 조짐을 보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RSI가 50 기준선을 아래로 깨는 순간 그때가 바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손절은 이전 고점 부근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절폭이 2배로 잡아서 리스크 대비 효율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준선을 활용한 기준선 눌림목 매매 전략, 롱 매수 포지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 50 기준선이 자연스럽게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차트를 조금만 보면 금방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명확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RSI 역시 50 기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라고 해서 가격이 직선처럼 올라가는 건 아니죠. 중간중간 눌림목 조정이 발생합니다. 이때 RSI가 50선 근처까지 내려오는데 바로 여기서 50 기준선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RSI와 가격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캔들 차트에서 반등 신호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합니다. 양봉이 직전의 음봉을 통째로 삼키는 강력한 반전 신호죠. 딱 그 시점이 바로 롱 매수 포지션 진입 타점입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 아래로 잡고 익절은 손절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설정하면 추세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망의 세 번째 전략은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RSI를 쓰는 가장 큰 이유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RSI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다이버전스는 한마디로 가격의 흐름과 RSI가 나타내는 힘, 모멘텀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가격이 계속 오를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매수할 힘, 모멘텀이 이미 빠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의 끝과 하락 추세의 끝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거죠. 다이버전스는 MACD나 스토캐스틱 같은 여러 보조 지표로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선명한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는 바로 RSI입니다. 여기 두 개의 차트를 보시면 차이가 바로 느껴집니다. 왼쪽 아래에는 MACD, 오른쪽 아래에는 RSI가 표시되어 있죠. 둘 다 같은 차트인데도 신호의 선명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MACD에서는 고점과 저점 흐름이 애매하게 겹치면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흐릿하게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RSI를 보면 어떠세요? 저점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여기가 다이버전스다 하고 아주 명확하게 신호를 보여줍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도 다이버전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건 RSI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의 저점은 계속 하락하는데 RSI 저점은 거꾸로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가격은 내려가는데 상승 모멘텀은 힘을 얻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곧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강력한 예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의 고점은 계속 상승하는데 RSI의 고점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매수하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곧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차트처럼 다이버전스 발생 후에도 가격이 반전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하는 촉임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 매매법이기 때문에 추세가 원래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가 예상한 반대 포지션에선 큰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아무리 강하게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확인 신호 없이는 매매 버튼 누르는 걸 잠시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RSI 다이버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추세선과 결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캔들 흐름에 맞춰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든 이후 상승 추세선을 캔들이 아래로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이 순간이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진짜 하락 시작합니다 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읽으면 됩니다. 바로 그 신호가 나온 그 지점에서 매도인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 바로 위, 이번에 이절은 하락 전환점을 잡았기 때문에 14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로 고객을 빼꼼 올라가며 돌파하려 할 때 익절하면 안전하면서 극강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분명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냥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면 두 번째 저점에서 그냥 매수하면 되잖아 라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마치 반등할 것처럼 살짝 고개를 들다가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조차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즉 이때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진짜 신호가 아니라 한정 신호였던 겁니다. 이번에는 맞는 다이버전스 구간을 보면서 제대로 된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RSI는 낮아지는 가격과 반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바로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격의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추세선을 가격이 명확하게 상승 돌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추세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확정 신호가 들어오고 그때 매수인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손절선은 전 저점으로 잡으시고 익절은 가격이 쭉 14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다가 14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하였을 때 익절하면 됩니다. 네 번째 매매 전략 페일리어 스윙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전에서도 99%에 가까운 승률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페일리어 스윙은 크게 두 가지, 탑 페일리어 스윙과 바텀 페일리어 스윙으로 나뉘는데요.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 자체는 정말로 직관적이면서 쉬워요. 먼저 바텀 페일리어 스윙부터 볼게요. 이 패턴은 RSI가 30 이하, 즉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납니다.
RSI가 깊게 빠지면서 저점을 만든 뒤에 다시 하락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반등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바텀 페일리어 스윙입니다. 즉 하락 흐름이 약해지고 시장이 더 내려갈 힘이 없다는 의미죠. 반대로 탑 페일리어 스윙은 과매수 구간인 RSI 70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RSI가 과열된 상태에서 한번 고점을 형성한 뒤 다시 상승을 시도하지만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여 내려오는 경우, 이것이 바로 탑 페일리어 스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에요. 먼저 바텀 페일리어 스윙을 활용한 롱인 매수 포지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텀 페일리어 스윙은 말 그대로 매수 진입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예요. 차트를 보면 RSI가 30 이하, 즉 과매도 구간에서 첫 번째 저점을 형성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이전 저점보다 더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은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장의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고 반등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순간이에요. 이 자리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까지 뚫어주는 흐름은 상승 전환의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입하면 이후에는 시원하게 위로 뻗어가는 상승 흐름을 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2배로 설정하여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탑페일리어 스윙을 활용한 숏 매도 포지션 전략을 살펴볼게요. 탑페일리어 스윙이 나타나면 우리는 매우 정교한 매도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RSI가 70 이상에서 첫 번째 고점을 만들고 이후 다시 상승을 시도하지만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힘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점이 낮아진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이때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상승 실패에 이어서 고점 하락, 그리고 지지선 이탈이라는 흐름이 완성되는 순간 진입 타이밍이 되는 거죠. 손절은 이전 고점 근처에 설정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요. 익절은 손절 범위의 약 2배 정도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다섯 번째 승률 99% 실전 매매 전략은 바로 더블 RSI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추세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단기 매매를 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가격이 추세에 맞춰 움직일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죠.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어딜까요? 바로 단기 조정이 끝나고 다시 추세가 이어지는 순간, 그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예요. 이 단기 조정이 언제 끝나는지를 예측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시장의 추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상승인지 하락인지 혹은 박스권인지 추세를 먼저 읽어야 해요. 두 번째는 실제 매수 매도 진입 시점을 식별하는 거예요. 추세 속 단기 조정이 종료되는 시점이 어디인가를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더블 RSI 전략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여기 두 개의 RSI를 활용해서 더블 RSI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차트에 두 개의 RSI 지표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RSI 설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RSI 지표의 인풋 탭에서 RSI 길이를 7, 그리고 타임 프레임을 1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모습 탭으로 이동해서 RSI 베이스드 항목을 체크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상단 밴드는 60, 하단 밴드는 40으로 설정합니다. RSI 배경색은 주황색, 그리고 불투명도는 20으로 조정해 주시고 RSI 선도 눈에 잘 보이도록 주황색으로 변경합니다. 두께도 조절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라인은 스텝 라인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RSI 지표를 설정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인풋 탭에서 RSI 길이는 7로 맞춰 주시고요. 모습 탭에서는 상단 밴드를 60, 하단 밴드를 4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RSI 베이스드는 체크 해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차트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 주황색 RSI 지표는 시장의 큰 흐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RSI 선이 주황색 영역 위로 올라와 있다면 현재 시장은 힘있게 위로 밀어붙이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이때는 주저할 필요 없이 롱 매수 포지션을 노리는 구간이죠. 반대로 RSI 선이 주황색 영역 아래로 떨어져 있다면 시장은 아래로 끌어내리는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는 자연스럽게 숏 매도 포지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RSI가 주황색 영역 사이에 머무는 구간, 위아래로 치고 나갈 힘도, 확실히 떨어질 힘도 없는 애매한 구간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에도 진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추세가 명확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RSI 지표는 실제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그 정확한 진입 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RSI 선이 4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40선 위로 힘있게 돌파하는 순간 이 흐름은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라는 시그널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롱 매수 포지션 진입 과정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황색 RSI 지표가 3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구간은 이미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 RSI 지표입니다. 두 번째 RSI가 40선 아래로 한번 눌렀다가 다시 힘있게 40선 위로 돌파하는 순간 이 구간이 바로 단기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라고 알려주는 정확한 롱 매수 진입 타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뒤에 손절선은 직전 저점 아래로 설정해서 리스크를 확실히 관리하고 익절은 손익비 2대1 비율로 잡아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번에는 숏 매도 포지션 진입 타점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주황색 RSI 지표가 6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구간은 시장이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도 방향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SI 지표를 살펴보면 됩니다. 두 번째 RSI가 60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힘이 꺾이면서 60선 아래로 돌파하는 순간 바로 이 구간이 단기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 흐름으로 전환됐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정확한 숏 매도 포지션 진입 타이밍이라는 거죠.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에는 손절선을 직전 고점 위에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2대1 비율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바로 RSI와 볼린저 밴드를 결합한 평균 회귀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평균 회귀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가격은 결국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평균 가격대로 되돌아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과도하게 치우친 구간을 찾아내고 그 지점에서 평균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매매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RSI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확인하고 볼린저 밴드로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함께 체크하면 평균 회귀 흐름을 매우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가격이 하단 밴드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 이는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알립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자세한 매매법도 전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본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때 RSI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 이건 가격은 떨어지는데 하락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강력한 신호가 동시에 발생된다면 이는 역대급 상승 반전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롱 포지션 진입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실전 롱 매수 포지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 아래로 내려가는지 확인하고요. RSI가 30선 아래로 떨어져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지 체크합니다. 이후에 캔들 저점과 RSI 저점을 각각 이었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RSI 선이 50선 위로 올라갈 때 가격 양봉이 길게 뻗어 상승하는 순간 이 지점이 바로 롱매수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포지션에 진입한 뒤에는 손절선은 직전 저점 아래에 두고 익절은 손익비 2대1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수익을 확정시켜요. 오늘 RSI 지표에서의 중앙 50 기준선, 다이버전스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의 결합까지 99%가 몰랐던 RSI의 모든 핵심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RSI 실전 매매법을 습득하셨으니까 더욱 수월하고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